베스타님이 자기 집은 제일 먼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 쿠기코코님 지들은 돈 벌고 투기하면서 국민은 하지 마라 무슨 짓이냐. 백만볼트님 지들이 제일 많이 투기를 하는 게 민주당이다. 너블 3890님 지방 아파트 세 채 합쳐도 서울 이혜원 아파트 반값도 안 돼요. 아이엠럭키님 과일도 배급해 주시는 거겠죠? 철강85님 청와대 참복 발주 몇 마리 했나요? 조사 좀 해주세요. 참복을 발주했나요? 참복 누가 먹었나요? 청와대에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기다리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웅이 형이 오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왜 또 멀리 앉아서? 아니 여기 저 카메라 겹칠까 봐. 안 겹쳐요, 안 겹쳐. 잘생긴 얼굴하고 이렇게 겹치면 또. 가위바위보도 맨날 못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그거 봤어? 예? 봤죠. 아니, 내가 그걸 알게 됐어. 나중에 애들이 그 나쁜 놈들이야. 뭘 나쁜 놈? 가위바위보 못한 사람이 나쁜 걔네들이 사람이죠. 나중에 자기들이 이실직고를 하더라고. 나는 할 때 습관적으로 보자기를 냈네. 보자기를 습관적으로. 잠깐 뜸을 들였다가 낼 때는 항상 보자기를 낸다는 거야. 지네들끼리 그걸 공유를 했지. 그걸 들킨 게 잘못된 거죠. 부정 가위바위보. 이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도 못 하시면서. 짰잖아. 자,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데 저희 예상이 맞았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직접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예상을 했었죠. 아니 무슨 뭐 보좌관이 중간에서 뭘 받고 했을 것이냐라고 돈은 했는데 대부분 직접 받아요. 돈을 직접 받아요? 네, 직접 받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 나갈 길도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약점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그런 판례들이 나와요. 뭐 2명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냥 의자 위에 놓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럿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긴 좀 어렵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게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강선우, 김경, 그다음에 남 보좌관. 근데 이 세 사람이 말이 싹 다 달랐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재수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긴 한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경찰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수사 기밀들이 지금 밖으로 계속 새고 있어요. 계속 새고 있어요. 계속 나오면서 언론은 지금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전세금으로 1억 썼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거기에 막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경찰의 고도의 작전이라고 봐요. 경찰의 고도의 작전. 지금 1억 원의 출처가 전세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용도가 용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진술이라는 게 결국 법정에 가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 한명숙 그 총리 사건 때도 보면은 한신공장 사장이 검찰에서는 돈 줬다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법정에 가서 나 그런 적 없다. 검사가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유죄를 받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수표 1억짜리. 수표 1억짜리가 그게 민주당 원칙인가 봐. 여동생 뇌물 받으면 전세사금. 뇌물 받으면 일단 전세금으로 쓴다는 게 그 민주당 원칙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런 거 보면은 아유 나도 좀 전세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마련이 되는 건가. 그때도 지금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보면은 이 진술들이 되게 중요한 진술들이 나오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법정 가면 이 진술들 다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즉 압수수색이나 물증으로 지금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이란 뭐 이렇게 뭐 CCTV 이런 게 없어요. 없어.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술들 나오니까 사람들은 거기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사는 난데 제가 봤었을 때 이게 나중에 기소됐어 유죄가 받을 수 있나 매우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증거라고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녹취록 하나밖에 없어요.
매우 강력한 거긴 한데 사실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으로 봤었을 땐 그 한순간에 깰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녹취록. 그 녹취록이라는 게 지금 사실 압수수색 된 것도 아니고 원본인지 아니면 이게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저렇게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저게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의 영역은 전혀 달라요. 네네네. 법정에 가면은 판례 중에 제가 옛날에 신임 검사들 교육 낸 문제 중에 시험 문제로 냈던 문제가 있어서 절반 이상 틀렸던 게 있는데 2006도 8869라는 판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박살을 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마 이게 처음에 녹취가 된 것을 그 기기에서 아마 휴대폰에서 PC로 옮겨놓고 뭐 이렇게 했었을 거 그런 아니에요. 다음에 또 전송을 또 그렇죠. 하고 전송을 또 하고. 몇 군데로 갔겠죠. 그럼 또. 원본과 이게 일치하느냐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증거 능력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녹취록 자체를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해서 캐시값 보존을 해서 이건 원본하고 맞아요라는 것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김병기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다니까. 그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지. 요거하고 관계없는 이거하고 거죠. 전부 상관없이 이미 다 끝난 사건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네. 거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만 들어간 거예요. 본인에 대한 공천 헌금에 대한 그러니까 부분만 국민들이 들어갔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녹취록이 있잖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김병기 찾아가서 울고 불고 살려달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법정에 가면은 아까 말한 그 2006도 8869 판례 하나 들고 나서 이게 원본과 같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압수수색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보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술은 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하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냥 예예이 하고 그냥 도장 찍었어요. 라고 진정성립 부인해버리고 나면은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진술 나오는 거에 막 빠져들어가서 되게 재밌게 보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이게 공판에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무죄받기 위한 수사 아닌가. 그게 아니면 이걸 흘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건 같으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술했던 게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가 안 일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희한하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국민을 지금 눈속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눈속임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1억 원이 전세 자금으로 강 의원의 전세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 흘러갔던 그쪽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요? 그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연 작전인 거예요. 지연 작전요? 일단 구속은 피했고 압수수색도 피했고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면서 사람들 이목을 그렇게 끌고 난 다음에 질질 끌고 가다가 아마 기소견으로 송치를 할 것이고 검찰에서는 보안 수사 괜히 잘못했다가 불똥 튀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법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증거법으로나 뭘로 보나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 받고 나서 흐지부지 끝나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1억은 실제로 전세금으로 썼을 거예요. 네. 그게 민주당 원칙이니까. 전세금을 워낙 거기에다가 뇌물은 받으면 전세금에 집어넣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공관위에서 김경은 부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죠. 그게 뒤집어졌는데 그 뒤집은 게 김병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김병기는 아니죠. 그리고 강선우 힘으로도 그걸 못 뒤집는 거예요. 김병기가 그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 뒤집은 사람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관심이 있는데. 그러게. 네, 저는 관심이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진짜 저는 이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고 어이도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취록을 왜 아직도 확보를 안 하고 있는지. 그건 아마 김병기 다른 부분 즉 아까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빼고 나머지 요
강선우 사건이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됐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압수수색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강선우 의원과의 이 공천 헌금 관련된 녹취, 네. 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녹취를 한 예를 들면 같이 뭐 모아놨을 블랙폰, 거 아니야. 뭐 블랙폰이라고 하는 거, 황금폰일 수도 있고 네. 블랙폰. 네. 그 블랙폰을 확보를 하면 그 안에 큰일 나는 거지.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큰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 공천 김경시 의원의 공천을 누가 뒤집었느냐. 뒤집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들을 수도 있고 확실한 물증이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올 게 지금 두려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동격서 같은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 나오고 저는 사실 어제 점심 때 후배들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김경 조사받으러 들어갔다 나왔잖아. 재밌는 거 하나 터뜨린다. 기사 나올 거다. 지금 경찰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왜 안 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 전세금 1억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들어갔겠죠. 들어갔겠지만 그게 지금 이 상태에서 진술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그건 법정에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피의자 신문 조서 자체에 대해서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할 때 그거 사실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김경시 의원이 조사를 받으러 두세 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던 게 네. 전세금 1억 원인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조금씩 흘러나오잖아요. 자술서 내용도 흘러나오고. 아니 그게 경찰이 이야기 안 해주면 누가 알아요? 경찰이 작정하고 하나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줄줄 흘려주는 거야. 매체도 이렇게 골라가서 주더라고요. 그걸 줄줄 옛날에 흘리면. 누구처럼. 그분. 네. 그러니까 그분도 그거 잘했지. 잘했죠. 왔어 뭐 이러면서 하나씩 그렇죠. 주고. 줄 쫙 서 있잖아요. 줄 쫙 서 있. 재즈 딱 틀어놓고. 네, 그랬다. 아니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이런 되게 눈에 빡 띄고 막 사람들이 공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1억 뭐 썼다 안 썼다 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예, 그거 전세금으로 썼어요. 다 진술을 해봐야 법정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자백을 지금 만나서 조사를 할 때 뭐냐면 3명 뭐 대질 조사를 할 거네 말 거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옛날에 1만 원은 그쪽이 한신금융에서는 돈 안 줬다 그랬나? 다 줬다 그랬는데 법정 가서 뒤집으면 끝인데. 결국은 조사할 때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 녹취나 뭐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겠죠. 하지만 무슨 메모지나 영수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상황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동선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진술을 하다 보면 나 그날 아니다. 나 그날 뭐 서대문에 가서 누구 친구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말이 안 된다. 당신은 그때 송파에서 어느 식당에서 밥 먹었었다라고 영수증을 들이밀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을 받아내는 것이고 그 증거들 그 자료들하고 압수수색한 자료들하고 진술들하고 맞춰서 나중에 진술을 부인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깨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술만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받아서 뭐 할 건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진술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 증거 능력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법정 가서 부인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 녹취록도 압수수색이 안 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이 녹취록은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결국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다가 탈당을 했잖아요. 예. 탈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탈당을 했는데 요게 그 모 실력자와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아무래도 딜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되게 뛰어난 클라이밍 선수 같아요.
클라이밍 선수. 아주 작은 부분만 있어도 그걸 붙잡고 버티는 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강선호 사건에 지금 완전히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인 있죠. 거고 예. 그리고 심지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압수수색 자체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집에 수사도 이루어진 게 별로 없고 맞아요. 그거와 함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전재수 의원 통일교 사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권성동 의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28일 날 선고입니다. 벌써 선고가 들어가는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결국 둘이 똑같아요. 줬다는 사람 진술은 똑같고 같은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구속돼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찰 조사만 한번 나고 끝.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지금 아무도 관심도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지금 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누가 가지고 있지도 않죠. 똑같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다 지금 강선우 오늘 아침에 전세금 1억에 그냥 다 빠져서 김병기 의원 사건은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끝까지 버티다가 자진 탈당을 하겠다라고 나간 겁니다. 전 제가 봤었을 때는 그 과정에서 챙길 만한 건 다 챙겼다고 봐요. 아, 뭘 챙겼을까요? 뭐 어찌 됐든 지금 수사를 보고 있으면 수사 어디까지? 뭐 어디까지 어떻게 어디까지의 하느냐. 처벌 기준? 어디까지만 하기? 아들은 여기까지만 건드리기. 뭐 이런 거요? 아니 제일 웃긴 게 그거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건 같았었으면 지금 영장이 신청이 안 됐을까? 아, 됐겠죠.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이미 구속되고도 남았고 재판이 한참 진행됐었을 거예요. 결심 곧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그러죠. 이게 조국의 수사권 조정의 원래 목표예요. 결국 제가 항상 그 얘기잖아요. 민주당이 뇌물을 먹어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 성공을 했잖아. 옛날에 김병기 그때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법인카드 쓴 거 내사 종결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묻혀져 버렸잖아요. 그게 수사권 조정의 효력인 거예요. 민주당의 참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